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에서 아로마 오일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는데요. 막상 제대로 알고 사용하니까 정말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라벤더 오일로 숙면을 찾으셨다는 이야기,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분이 페퍼민트 오일로 시원함을 느끼셨다는 후기들을 보면서 저도 깊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로마 오일이 좋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로마 테라피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로마 오일, 도대체 뭐길래? 먼저 아로마 오일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같은 부분에서 추출한 향기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식물의 진액, 식물의 생명력이 응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만들려면 라벤더 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무려 100에서 200송이나 필요하답니다. 그만큼 농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 오일은 엄청나게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효과도 강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도 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규칙, 희석.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절대로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아로마 오일은 너무너무 진하게 농축되어 있어서요. 피부에 직접 바르면 화상처럼 따갑거나 빨갛게 부어오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피부 자극, 발진, 심하면 알레르기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희석해야 할까요? 아로마 오일을 희석할 때는 캐리어 오일이라는 걸 사용해요. 캐리어 오일은 아로마 오일을 운반해주는 오일이라는 뜻이에요. 흔히 쓰이는 캐리어 오일로는 코코넛 오일, 호호바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포도씨 오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오일들은 피부에 자극이 적고 순하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 1ml는 대략 20방울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희석 비율 계산이 훨씬 쉬워져요. 희석 비율은 사용하는 부위에 따라 달라요. 얼굴처럼 민감한 부위에는 1에서 2% 농도로 사용하세요. 얼굴 피부는 특히 예민하니까 처음엔 1%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팔, 다리 등 같은 신체 부위에는 3에서 4% 농도가 적당해요. 무릎 통증이나 어깨 결림처럼 특정 국소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는 5% 농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농도는 넓은 부위에 바르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혹시 나는 피부가 튼튼한데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꼭 이 비율을 지켜서 사용하세요. 피부가 아무리 튼튼해도 고농도의 오일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사용 방법, 이렇게 다양해요. 아로마 오일 사용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이에요. 디퓨저라고 하는 기계에 물과 아로마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방 안에 향을 퍼뜨리는 방법이죠. 이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거실이나 침실에서 사용하시면 공기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라벤더나 베르가못 같은 오일을 디퓨저에 사용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두 번째는 흡입이에요. 뜨거운 물에 아로마 오일 2방울에서 3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타월로 머리를 덮고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나 코가 막혔을 때 유칼립투스 오일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시원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증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화상 입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마사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리어 오일의 부위별로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다음 피부에 발라서 마사지하는 거죠. 무릎이나 어깨처럼 아픈 부위에 페퍼민트나 아로마 터치. 오일을 5% 농도로 희석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세요. 아로마 테라피가 좋다고는 하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먼저 임산부분들이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몸이 평소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부 아로마 오일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클라리세이지, 로즈마리, 시나몬 같은 오일은 임신 중에는 피하셔야 해요. 임산부분들은 아로마 오일 사용 전에 꼭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 아로마 테라피스트와 상담하세요. 어린 자녀분들과 함께 사용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3세 미만 아이들은 피부가 너무 연약하고 호흡기도 약해서 아로마 오일 사용을 권장하지 않아요. 3세 이상이라도 어른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아이들에게는 0.5에서 1% 농도만 사용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특정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그 식물에서 추출한 아로마 오일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캐모마일 오일을 조심하셔야 해요.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강한 향이 오히려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처음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잘 살펴보세요.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로즈마리, 타임 같은 자극적인 오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오일들은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보관과 구매, 이것만은 꼭. 아로마 오일은 보관도 중요해요. 빛과 열, 산소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서 효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절대 안 돼요. 아로마 오일의 강한 성분이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거든요. 개봉한 아로마 오일은 대개 6개월에서 2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감귤류 오일은 특히 산화가 빠르니까 1년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캐리어 오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도 신중하셔야 해요. 요즘 시중에 아로마 오일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품질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보세요. 진짜 순수한 에센셜 오일은 추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100% 순수 에센셜 오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학명이 적혀 있는지, 추출 방법이 표기되어 있는지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해요. 실생활에서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실 때는 라벤더 오일을 디퓨저에 3방울에서 4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침실에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 도움을 줘요. 실제로 영국의 한 연구에서 라벤더 향이 수면의 질을 30% 이상 개선시켰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멍할 때는 페퍼민트나 레몬 오일을 손수건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상쾌한 느낌과 함께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무릎이나 어깨가 뻐근할 때는 캐리어 오일 10ml에 페퍼민트 오일 8방울, 라벤더 오일 2방울을 섞어서 5% 농도로 만든 다음 아픈 부위에만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높은 농도는 국소 부위에만 사용하시고 넓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얼굴 피부 관리를 하실 때는 캐리어 오일 10ml에 라벤더나 프랑킨센스 오일을 2방울만 섞어서 1%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세요. 얼굴은 특히 민감하니까 저농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집안 청소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레몬이나 티트리 오일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물걸레질할 때 물에 몇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시면 좋아요. 집안도 깨끗해지고 상쾌한 향도 나서 일석이조예요. 아로마 오일 먹어도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로마 오일을 먹어도 되나요?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은 먹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먹으면 위장 장에 나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도테라 같은 일부 브랜드에서는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은 특정 에센셜 오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라벨에 식품 첨가물 또는 섭취 가능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답니다. 이런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식품 첨가물로 표기된 오일이라도 반드시 사용법을 지켜야 해요. 보통 물이나 음료에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만 넣어서 마시거나 요리할 때 극소량만 사용하는 거죠.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임산부, 수유 중이신 분, 어린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품 첨가물로 표기된 오일이라도 섭취 전에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이라는 표기가 없는 일반 에센셜 오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흔한 실수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식품 첨가물 표기가 없는 일반 아로마 오일을 먹거나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식품 첨가물로 승인받은 제품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둘째, 눈 주변이나 점막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눈에 들어가면 매우 위험해요. 만약 실수로 눈에 들어갔다면 물로 씻지 마시고 캐리어 오일로 희석시킨 다음 물로 씻어내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셋째, 하루 종일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좋아요. 디퓨저는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하고 환기시켜주세요. 계속 향에 노출되면 오히려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넷째, 오일의 활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좋으나 아무데나 바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을 경우 라벤더 아로마 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섯째, 농도를 임의로 높이지 마세요. 더 진하게 쓰면 효과가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피부에 부담만 주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해진 농도를 꼭 지켜주세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들. 아로마 테라피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어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라벤더 오일이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다는 걸 밝혀냈어요.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유칼립투스 오일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페퍼민트 오일이 긴장성, 두통을 완화하는데 진통제만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물론 아로마 테라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심각한 질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아로마 테라피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패치 테스트 꼭 하세요. 새로운 아로마 오일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캐리어 오일의 1에서 2% 농도로 희석한 아로마 오일을 팔 안쪽 같은 민감한 부위에 소량 발라보세요. 그리고 24시간 기다려보는 거예요. 만약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그 오일은 여러분 피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마세요.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미리 확인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계절별 추천 오일. 계절에 따라서도 적합한 오일이 달라요.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이 코막힘 완화에 도움이 돼요. 디퓨저에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떨어뜨려 사용해 보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페퍼민트나 레몬 오일이 좋아요. 또 여름철 벌레 퇴치에는 테라쉴드 오일이 효과적이에요. 물에 몇 방울 섞어서 스프레이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좋아요. 가을에는 건조해지는 피부 관리에 제라늄이나 프랑킨센스 오일을 캐리어 오일에 1에서 2% 농도로 섞어서 얼굴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겨울에는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티트리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디퓨저로 사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로마 오일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 아로마 테라피스트와 상담하세요. 아로마 오일이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특정 오일을 사용하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농도 계산, 이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농도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에센셜 오일 1ml 약 20방울, 얼굴용 1% 농도 캐리어 오일 10ml 에센셜 오일 2방울, 얼굴용 2% 농도 캐리어 오일 10ml 에센셜 오일 4방울, 신체용 3% 농도 캐리어 오일 10ml 에센셜 오일 6방울, 신체용 4% 농도 캐리어 오일 10ml 에센셜 오일 8방울, 국소 부위용 5% 농도 캐리어 오일 10ml 에센셜 오일 10방울. 이 비율을 잘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가 잘 적응하면 서서히 농도를 높여가시면 돼요.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아로마 테라피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절대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지 마세요. 꼭 부위에 맞는 농도로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둘째, 얼굴은 1에서 2%, 신체는 3에서 4% 국소, 부위는 5%를 기억하세요. 셋째, 처음 사용하는 오일은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넷째, 섭취하실 때는 반드시 식품 첨가물 표기가 있는 제품만 사용하세요. 다섯째, 임산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여섯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일곱째, 적당히 과하지 않게 사용하세요. 아로마 테라피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말 좋은 자연 요법이에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세요.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을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히라로마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